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부터 2015년도, 6년도까지 이제 투자 자문사에서 이제 운영력을 하면서 사실 제가 있었던 투자 자문사가 뭐 수탁고가 한 3천억 가까이 갔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내노라 하는 어떤 매니저들도 많이 있었고, 펀드 대상을 받았던 매니저도 있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유명한 뭐 투자 자문사에서 오신 분도 있으셨고, 뭐 다양한 이제 선임 매니저들, 그리고 이제 여의도 쪽에서 지금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동갑내기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다른 어떤 사업 부분으로 주식과 관련된 사업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뭐 그런 친구들뿐만 아니고 이제 선임 매니저분들, 그리고 이제 저보다 이제 좀 더 뭐 앞서 나갔던 좀 더 경력이 높았던 어떤 선지자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랑 뭐 가볍게 얘기를 하고 뭐 차도 마시고 뭐 술도 마시면서 제가 들었던 뭐 어떤 여러 가지 잔소리들, 그리고 이제 투자의 어떤 철학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재미있고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뭐 어떤 거를 많이 듣냐면 이제 이런 내용도 저는 들었어요. 투자할 때 너무 밸류에이션 보는 거 아니냐. 제가 이제 처음 이제 그 대학 끝나고 나서 이제 대학생 때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너무 몰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고, DCF라고 하는 거에 이게 이제 정확한 어떤 밸류에이션의 어떤 방법이다, 이런 거에 너무 몰입이 됐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떠한 종목을 볼 때 이제 이런 걸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주가가 오를 확률과 떨어질 확률, 너가 봤을 때 이 구간에서 리스크가 예를 들어 하락할 확률이 한 10%, 떨어져 봤자 뭐 10% 떨어질 것 같고, 만약에 오르면 한 4, 50% 오를 수 있다. 그럼 이러한 비대칭이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할 때는 그 하락 리스크와 상승 리스크를 양쪽을 비교를 해서 어떤 부분이 이제 좀 더 그 가능성이 높고, 예를 들어서 뭐 떨어지면 20%, 오르는 것도 20%, 이게 약간 또이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위아래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투자하지 말아라는 거죠. 베팅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마음에 들어서 베팅을 한다면은 베팅의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하락할 확률이 조금 더 낮은데 상승할 확률이 더 높고 업사이드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경우에는 베팅을 늘리는 거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항상 만나면 이제 친구들이나 동갑내기들이 이런 거죠. 다음번 주도주가 뭐가 될 것 같냐,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보통 주도 업종이라고 하면은 그 시대의 흐름을 관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최근과 같은 경우에 저도 뭐 거의 매매를 못했는데, 코로나 이슈가 있어서 뭐 시제를 매매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 저는 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비록 테마주라고 분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시대의 흐름을 관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시대의 흐름이 관통되는 거는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뭐 엔터주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뭐 그 엔터주 이전에서는 뭐 차화정도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주도 업종이 항상 왜 생성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유로 생성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과거 사례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앞으로, 그러니까 2021년도 지금 현재 상반기 주도주가 무엇이 될까, 그리고 왜 그게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하려면은 여러 가지 업종 중에서 어떤 업종이 가장 제일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까. 물론 지금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현대차 관련 현대 기아차 쪽, 그리고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저는 이제 그 시장에서 어떤 약점이 보이지 않아서 주도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2차 전지는 지금 여기까지 올랐는데 밸류에이션이 더 올라갈까, 이러한 그 걱정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을 영상 올리는 게 항상 꺼려져요. 왜냐면 이거 갑자기 이제 업황이 살짝 둔화되면서 주가가 후두둑 떨어지게 되면은 그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또 타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뭐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절대 수익 가능성이 높은 것 위주로 좀 하자,
뭐 물론 펀드 매니저를 제가 하고 있다라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2차 전지 핵심 주식들은 좀 박아놓고 있었을 텐데, 뭐 지금 이제 개인 자금을 굴리는 투자자분들이 거의 다 구독자분들인데, 리스크 대비 리턴이 좀 그래도 큰 회사들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위아래 리스크가 지금 또이또이한 어떤 또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 어떤 전기차의 어떤 소재, 그리고 뭐 이런 쪽은 좀 자신 있게 베팅하기에는 지금 현재 새로 베팅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이건 뭐 지난번에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내가 좋아하는 종목보다 남이 좋아해줄 종목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마음대로 좋아해서 그래서 끙끙거리면서 왜 내 건 안 올라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남이 이 주식을 언제 왜 열광할까, 그게 누가 물어보면 너가 산 주식은 언제 누가 왜 어떤 사유로 열광할 것 같냐라는 걸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는데, 매니저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거 왜 주식 왜 떨어지지? 아, 이러이러이러한 이유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거 주가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 과거 경험상 이 회사가 밸류에이션 밴드를 봤을 때 이러한 사례가 있을 때는 뭐 멀티플 여기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기업의 어떤 사례를 봤을 때 멀티플이 이렇게까지 떨어졌었던 사례가 있으니까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멀티플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 언제 사야 돼요? 왜 언제 사야 돼? 그러면은 이 주가가 이 정도 떨어졌을 때 차기 언제쯤부터는 실적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 실적이 돌아오기 뭐 한두 달 직전부터는 주식을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현재 이 주식은 성장성에 어떤 의문이 잠깐 발생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국면이 있을 거고, 그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낮아졌을 때 다음번 모멘텀이 언제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직전에 사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플로우가 나오면서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이 시장인데, 아예 종목 봐야 될 게 여러 가지인데 언제 그거를 다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분석을 안 해요. 왜냐하면 특정 운용사의 어떤 매니저를 위해서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대다수의 어떤 매니저를 위해서 정형화된 패턴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 운용사나 자문사마다 다들 인하우스 리서치를 다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우스 리서치에서 리서치하는 스타일은 다 이런 거예요. 그거 왜 떨어지냐? 이렇게 떨어지고요.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고요. 앞으로 언제 어떤 모멘텀이 있으니까 이때쯤 주식 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을 꾸준히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인하우스 리서치예요. 그리고 주식을 뭐 천년만년 보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겠지만, 제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항상 프레시한 종목들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계속 교체해 나가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팔기 위해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너가 최대 주주가 아닌데, 최대 주주면은 자기가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경영자로서 월급도 받고 하니 장기 투자하기 편하지만, 이 투자자는 투자자답게 이 기업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 지속되고 있는 구간에서만 주식을 보유했다가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팔기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주식을 이제 대부분의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들도 그렇고 인하우스 리서치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주식을 살 때 파는 것을 별로 고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주식을 사면은 마치 막 평생 갈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 주식을 살 때 어떠한 요인들이 본인이 생각했었던 것과 반대로 흐르게 되면 주식을 팔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뭐 예전에 이제 중국 관련된 주식들이 한참 뛸 때는 입국자 수가 어느 정도까지 속도가 둔화되면은 주식을 줄여야 될까, 막 이런 것들도 막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와 주식 좋으니까 뭐 계속 들고 가야 된다 이건 아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현기차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이슈가 생기면 주가가 반대로 흐를까, 이런 것들을 항상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인사이트를 키워가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키우겠는데, 주식을 고를 때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신 분이 있어요. 너가 주가가 떨어질 때 그 주식 더 살 수 있어? 그 주식 진짜 너 더 떨어지면 더 살 수 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어떻게 큰 충격을 좀 받았었는데, 지나치게 모멘텀 플레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면 손절하기 바쁩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이 바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최대 주주가 변경이 돼서 신사업을 진출한다. 그래서 M&A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그 기업이 어떤 신사업을 잘 진출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회사가 신사업이 부러졌어요. 하려고 하던 신사업을 갑자기 철회를 해버렸어요. 안 한다고 막 발표가 되면 주가가 이제 다시 원위치가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원위치 됐는데 주식을 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졌는데 다시 오를 만한 뭔가가 보이지 않는 거죠. 다만 원래 뭔가 주식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업황이 좀 둔화된 경우에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업황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점에 물을 탈 수가 있는데 물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투자가 언젠가는 물을 탈 수 없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너무 이제 그 노력을 분석에 대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이거를 떨어진 주식을 다시 살 수 있을 만큼 많은 리서치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또는 이런 것도 있죠. 조만간 어떠한 모멘텀이 발생이 될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지금 이제 바이든이죠. 1월 20일에 바이든이 취임을 하게 되면 뭐 지금 환경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거고, 그 환경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으면은 모멘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떨어지더라도 난 더 살 수 있어. 뭐 이런 최소한 이런 결론들이라도 내려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고,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주식이라는 거는 45도 각도로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지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식을 사고 좀 팔았으면 주식 비중을 조금 줄이고 쉬는 타이밍도 가져야 된다는 건데, 이게 너무 직관적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예전에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왜냐하면 매니저나 운용력들은 돈을 받으면은 대부분 포트폴리오 다 까보면 주식형 펀드 매니저는 거의 뭐 주식 비중이 95% 이상이에요. 대부분 꽉꽉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식이 없을 때 지수가 올라가지고 시장을 쫓아가지 못해가지고 시장 대비 언더퍼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식 비중을 줄인다는 거는 거의 뭐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던 그 3일 이평선,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의 이 지수 관련된 그 리스크와 그리고 글로벌 리스크 패리티의 어떤 유동성 관련된 거를 같이 고민을 하면은 조금 쉴 수 있는 어떤 주식 비중을 막 계속 매매를 해야 되는 거를 좀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점을 본인들이 어떤 기준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할 때 뭐 한 가지 업종에 대해서만 막 몰빵 쳐 놓던가, 뭐 특정 스타일, 예를 들어 추세 추종이라고 주가가 이제 신고가 나는 것들만 위주로 많이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바닥에서 박박 기는데 살짝 고개 드는 것들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걸 다 골고루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가 하기 위해 쉬운 방법은 추세 추종, 그리고 신고가 매매하는 거에 두려워하지 말고 신고가 매매하는 종목을 한 70% 잡고, 뭐 수비하는 것들, 역추세라고 하죠. 뭐 더 빠질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하는 주식인데 바닥에서 돌아서는 것들은 그런 것들도 한 30% 정도 잡고, 그래서 추세와 역추세가 그 조금 이제 균형 있게 한다. 조금 더 센스 있는 균형은 이제 스타일 투자를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에 녹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다른 영상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게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역시 투자자문사에다 보니까 너무 단기적인 어떤 뭐 그 주가 수익에 몰입되어 있고 굉장히 좀 마바라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애널리스트 출신 그 펀드 매니저들이 좀 있는데, 애널리스트 출신 펀드 매니저들 분들 중에서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사례가 잘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이거는 뭐
저의 어떤 뭐 편향된 시각일 수 있는데, 지나치게 이제 그 수익 추정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정확한 어떤 기업의 실적을 자꾸 추정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돈 버는데 그거 만드는 시간 대비해서 효용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실적을 맞출 수가 없어요. 실적 맞출 수가 없는데, 그 실적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뭐 밸류에이션이 싼지 안 싼지를 자꾸 보려고 하는데, 멀티플 하나만 가지고 퀀트에서 백테스트 해보면은 성과 안 나거든요. 결국 이제 핵심은 직관적인 인사이트를 활용하는 매니저인 경우에는 그 어떤 이익의 방향성, 이익이 우상향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 우상향하는 강도가 점점 이제 가속도가 붙느냐, 이거를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 거죠, 마음속으로. 이거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업을 분석할 때. 그리고 이건 친구가 얘기해 준 건데, 주식을 고를 때 수직적 수평적 분석이 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직적인 거는 이 수직적이라고 하는 거는 세로잖아요. 세로로 한다는 거는 이제 업종 간에서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종목이 다른 업종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매력적인 업종에 속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평적인 거는 그 업종에서 그러니까 뭐 IT 업종 중에서 이 종목이 가장 좋은 거냐는 거죠. 막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시점에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올렸는데,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면은 그 골랐던 것에 대한 그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수평적 분석이에요. 그리고 IT 종목을 굳이 골랐던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IT가 가장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중에서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는 D램 가격 하나만 보는데, 삼성전자는 좀 더 안정적이게 시스템 반도체 쪽이 크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한 기업이다. 그래서 D램이 조금 슬로우해지더라도 시스템 반도체가 크게 올라와 주면은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질 이유도 없고 꿋꿋이 우상향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추천을 해드렸던 건데, 이렇게 이제 뭐 업종 간에서 가장 이제 어떤 업종이 매력적인지, 그리고 그 업종 내에서도 무엇이 가장 매력적인지 이거를 해야 되고, 조금 더 이제 만약에 뭐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매력적이다, 우열을 나열할 수가 없다 이러면은 바스켓으로 사세요. 예를 들어 뭐 전기차를 사야 된다 이러면, 전기차 뭐 탑픽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한 서너 가지가 있어요. LG화학, 뭐 첨보,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뭐 삼성 SDI, 이거 4개 다 사버리세요. 그러면은 그냥 한 개 종목 사는 것보다 오히려 성과가 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플레이 했었어요. 이 수직적 수평적에 대해서 분석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선임 매니저가 저한테 얘기해 준 건데, 펀드 매니저는 실수를 통해서 행동이 교정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A라고 하는 어떤 투자 포인트를 통해서 뭐 매수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그 생각외로 오히려 주가가 안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실수를 다 몸으로 체득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했던 실수를 똑같이 하죠. 인간은 이제 뭐 그 항상 실수를 반복하는 어떤 우둔함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매일지 뭐 그게 뭐 어떤 뭐 차트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뭐 자회사가 상장되는 거에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성과가 안 나더라, 상대적으로 성과가 안 나더라. 그리고 오전에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비용 절감에 대해서 그 포인트를 잡고 투자를 했는데 크게 성과가 안 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러니까 실수를 통해서 이런 것들 행동을 다 교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정을 쌓아놓고 나면은 점점 그 어떤 내용을 받아들였을 때 인사이트적으로 판단이 빨라지면서 투자에 대한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달라, 이렇게 다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아는 게 그냥 듣기만 한 거죠. 사실은 듣기만 한 거기 때문에 이 아는 것을 하나하나 어떤 거에 적용을 하면서 자기 걸로 다 만들어야 돼요.
이게 주식도 무공을 익히는 것과 같다. 무협지의 어떤 무공을 익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꾸준히 이제 무협에서 보면은 막 주먹도 계속 질러 보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듣고 아 알겠어 좋은 얘기네 그리고 넘어가면 자기 걸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분석하는 어떤 영상을 보고 아, 나도 비슷하게 한번 찾아볼까? 아, 이렇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식으로 약간 보는 습관이 있구나. 이게 그래도 기관 투자자들이 확률이 높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주식을 보는구나 라는 걸 이해한다면 다른 기업을 볼 때도 비슷하게 보는 방법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또 이제 그 겸손해야 되는 게 저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종목을 잘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종목에서 수익이 났다면 그거는 시장이 먹여준 것입니다. 시장이 먹여준 것이기 때문에 항상 난 정말 종목을 잘 보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태해지고 공부 안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항상 잘해서 먹여주는 거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항상 시장님이라고 좀 웃기는데 시장한테 마켓한테 항상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A라고 하는 기업을 살 때, 아, 이 기업은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아주 장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아. 저는 그거 안 삽니다. 왜냐면은 언제 좋아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을 사야 되냐면, 단기적으로 좋아지면서 장기적으로도 그림이 같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데, 이런 기업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어떤 일회성 이익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계속 이익이 지속될지 의문이에요. 그럼 사지 마세요. 이런 거 사세요. 단기적으로도 실적이 좋아지고 장기적으로 어떤 비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사면은 예를 들어 뭐 장기적으로 비전이 있죠. 뭐 전기차에 대해서 시장 침투율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은 아주 작기 때문에 매년 한 100% 이상의 어떤 성장이 될 수 있다. 장기적인 비전이 좋죠. 그럼 단기적으로는 A라고 하는 기업은 캐파 증설을 통해서 조만간 뭐 실적이 올라올 수 있다. 그럼 단기적 비전이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걸 양쪽으로 다 겸장된 그런 기업들을 사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일부 기업들은 이거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들을 투자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좀 꼼꼼히 봐요. 가능성이 있는지도 보고 그리고 제가 그런 기업들은 또 틀릴 때도 많아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뭐 실적이 지금 안 나오는데 뭐 갑자기 회사가 잘 될 것처럼 보이는 기업들. 근데 그런 기업들은 제가 공시가 나와 있거나 뭔가 외부 환경이 그 기업이 좋아질 수 있는 게 뭔가 이제 악귀가 맞닿아야 되나? 예를 들어 IT 같은 기업은 그래도 크로스 체크가 됩니다. A라는 기업이 적자가 맨날 나섰는데 갑자기 실적이 좋아질 거래요. 그러면은 그 A라고 하는 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있어요. 그 관련된 기업들의 사업 동향을 다 체크를 하면 이 A라고 하는 적자 나던 기업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런 판단이 안 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몇 년 적자인데 갑자기 최대주주 바뀌어가지고 신규 사업한다고 막 하는 회사들. 근데 그 회사는 매년 적자였는데 인력 구성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 기업이 갑자기 사업이 잘 된다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신뢰를 안 해요. 그거에 대한 신뢰를 하는 거는 그 기업에서 뭐 사업 비전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쪽 리그의 사람들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은 좀 검증된 기업이 잘 될 때를 삽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임팩트가 있는 기업에 대한 보고서도 이런 거죠. 지금은 이 회사가 실적이 안 나오는데 조만간 실적이 나올 겁니다. 라는 기업보다 지금 이 회사 최근까지 실적 정말 좋았고요. 앞으로 실적 더 좋아질 겁니다. 이런 주식을 더 좋아해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지금 실적 잘 나왔고 앞으로 더 잘 올 것 같다. 이런 것들은 먼저 체크를 하고 지금 실적이 안 나왔는데 후에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좀 더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어떤 업황이 정말 좋아질 것 같고 이 회사가 기술도 있는 것 같고 이 회사가 낸 보도 자료를 보니까 이 회사는 무조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을 거의 뭐 100%에 가깝게 아주 힘을 줘서 주식을 사시는 그 후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가 그 회사의 내부 정보를 100% 듣는 것도 아니지 않냐. 공시가 내일 모레 나온다더라, 아니면 뭐 조만간 수주가 나온다더라, 이 정도의 어떤 내부 정보를 듣는 거 아니면 결국 업종 관련해서 업황이 개선되는 거에 베팅을 하는 건데, 업황이 개선되는 거에 대한 베팅은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업황이 개선되는 거는 그 추정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업황이 개선되는 거에 대한 베팅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하면서 여러 기업들이 이제 업황 개선 가능한 기업들을 분산 투자합니다. 왜냐면 그 판단이 틀릴 수가 있고, 그 판단이 틀렸을 때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몰빵에 가까운 투자를 한다면, 최소한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거기 IR 담당자랑 거의 뭐 술 먹고 친구처럼 지내든지, 아니면 거기에 이제 임원들이랑 엄청 친하게 지내면서 거기서 이제 뭐 나오는 공시가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것들, 그리고 언제 나올 거고 어떤 이슈가 있고 우리가 뭐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게 언제 이슈가 될 거고 이런 것들을 내부 정보를 다 알면 거의 몰빵 가까운 투자를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면 업종에 관련 어떤 업황 개선에 대해서 대부분 다 베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오타가 있네요. 베팅이 어인데 좀 양해 바랍니다. 이거는 어쨌든 분산 투자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졸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내용은 쭉 말씀을 드렸고요.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